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위정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 증거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위정교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접근을 시켜서 증인을 사전에 접촉하는 등 노골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재판부는 이 같은 노골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재판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또 별도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애써 찾은 증거를 아예 묵살해버렸던 것입니다. 보통 증거인멸은 위정이나 위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를 속이는 범죄로 유죄의 심정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가중처벌 요인임에도 김동연 재판부는 아예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에 법리 이외의 다른 어떤 작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고 서너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었던 배모 씨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KBS 책임 PD였던 김모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김모 씨, 그러니까 김모 전 책임 PD는 이재명과 검찰 사칭 공범이었던 최철호 PD의 상관이었던 셈입니다. 재판의 쟁점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KBS와 성남시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협의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었던 것인데 당시 책임 PD였던 김모 씨는 협의 여부를 증언할 핵심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만남 자리는 김 씨와 함께 같이 KBS에 입사한 이후 40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내던 이모 씨가 주선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김모 전 책임 PD에게 이재명의 측근인 배모 씨가 자리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동석자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데려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과 만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낯선 사람을 데리고 동석시킬 때는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의고 상식이죠. 그런데 그런 사전 통보 없이 아예 동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김모 전 책임 PD가 배모 씨와 접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이모 씨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동석을 시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날 만남을 이 대표가 배 씨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그 후 7월에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 전 책임 PD는 그날 만남에 대해서 배 씨가 오는 것을 사전에 들은 바가 없고 처음에는 편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최모 PD 사건을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 씨가 나중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 캠프에 있으니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 예고 없이 누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증인이 한 이야기가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증인에게 물었더니 증인이 김 씨가 당연히 그렇게 추정한다. 그래서 이후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날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직접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배 씨를 1월 2일에 만난 건 맞느냐, 이렇게 운을 뗐고 김 씨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어쨌든 1월로 기억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KBS가 당시 최철호 PD 관련 로비를 구민주당 실세, 그리고 검찰, 그리고 김병량 시장 측 세 갈래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배 씨가 증인에게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맞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재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을 캐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은 1, 2월이면 얼마 안 돼, 7월이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시점입니다. 1, 2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느냐. 증인이 김병량 전 시장 측이 KBS 측에 시장 선거 끝난 후에 고소 취하해 주기를 합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재차 묻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술 마시는 자리였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배 씨를 통해서 증인 출석에 앞서서 김 씨를 회유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억을 주입시켰죠. 그랬던 것처럼 배모 씨가 전 책임 PD를 맡았던 김 씨를 만나서 배모 씨가 이재명 측에 유리하도록 기억을 계속 주입시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서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증인 신청에 앞서서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도록 했다. 그래서 접촉 후 보고받은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기정사실인 양 따지는 등 증인을 직접 회유 압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은 검찰 의견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이재명을 봐주겠다 이런 전제를 깔고 난 이후에 재판을 했던 증거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이재명은 다시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 재판부는 또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언하면서 살인범까지 인용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걸핏하면 살인범 어떻고 피가 튀고 이재명이 그런 말 잘하죠. 근데 김동연도 어떤 이재명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부는 시킨 사람은 살인범이 A라는 사람을 죽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살인범이 B를 죽였을 경우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김진성 씨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에 향후 김진성 씨의 위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정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말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김진성 씨가 통화 당시에 위정할 의사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이재명의 통화를 받고 통화 기록을 녹음까지 해가면서 위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위정에 대한 이재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김진성 씨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이 위정교사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이 같은 증거만으로는 고의성 여부까지 미루어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위정교사죄는 교사 행위 및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22일자 통화에서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김진성이 제가 거기 맞춰서 해야죠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씨가 변론 요청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또 이 대표가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시장님 그러니까 김병량 전 시장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달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정만으로 이 대표가 위정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통화에서 이재명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병량 전 시장이 이미 사망해서 이 대표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 또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 적대 관계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무죄를 결정해놓고 판결문을 거기에 짜맞췄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모든 증거들을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진성 씨의 증언이 거짓말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참작했던 것으로 지금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진성 씨 말이 거짓말인 줄 이재명으로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판결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증언하기 전에 김진성 씨가 이재명의 변호사와 리허설까지 해가면서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위정을 했던 김진성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를 이재명이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김진성 씨의 발언은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고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정언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성 씨와 통화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주입시켰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 내용을 재판정에서 정언해달라 그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들만 해도 이재명의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법조인들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